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통된 성격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놓고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 있는 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 가운데요. 여기를 통틀어서 우리는 1년 4계절이라고 하고 4계절이 가지는 기후가 4계절이 주는 어떤 큰 변화가 머릿속에 그려지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형으로 구분되어지는 모든 인간들이 가진 기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몸을 관장하는 제일 중요한 장기가 어디입니까? 뇌죠, 뇌. 그래서 순애들이 모여서 이제 답을 미리 드렸네.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무슨 부회의라 그래? 순애부 회의라 그러죠. 왜 뇌라 그래? 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에 엉덩이가 제일 중요하다. 무슨 부회의라 그래야 돼? 수둔부. 다리가 제일 중요하면 수족부 회의라 그래야 되잖아. 우리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수뇌부라 그래요. 이 뇌의 특성을 아시게 되면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된 특성을 동시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개성이 이제 커나가는 겁니다. 뇌가 가지는 특성 중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중요한 거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혹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분 3가지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 그래요. 이것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피가 나르죠. 피. 그럼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방 흡입 수술을 많이 하죠. 그렇죠? 지방 흡입 수술 혹시 어디 하셨어요? 못해서 이렇습니다. 못해서 그래요? 그럼 어디 하고 싶으세요? 전체적으로 하고 싶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몸 전체에서 지방 흡입을 해도 혹시 친구 중에 뇌에서 지방 흡입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지. 왜냐하면 뇌로는 피들이 이거를 다 날르나 온몸에 이걸 날르는 피가 뇌로 들어갈 때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뇌혈관 장벽. 그래가지고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얘가 딱 막아버려. 그리고 뇌로는 뭐만 들어갑니까? 탄수화물만 들어가요. 탄수화물만. 절대로 다른 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는 지방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방이 없는데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뇌에서는 지방 흡입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뼈로 보호되어 있는데 안에 지방이 끼어봐. 그럼 어떻게 해요? 뇌가 산소 공급에서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뇌혈관 장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뇌는 뇌혈관 장벽으로 보호되어서 탄수화물, 즉 자기한테 필요한 양분만 집어넣게 하고 나머지는 절대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뇌의 무게가 몸 전체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뇌의 무게가 20분의 5%밖에 안 돼요.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 1.2kg. 이렇게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 몸 전체 양분의 20%, 혈액의 20%, 그리고 산소의 20%를 써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두 다 갖다가 내가 먼저 쓰고 남은 것을 돌려보내줘요. 이 말은 뭐냐? 뇌가 가지는 첫 번째 특성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말입니다. 독선적.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지금 사귀시는 분하고 말싸움 끝에 어떻게 해야 말싸움이 끝나요? 그가 원하는 바가 해결이 돼야 끝이 나죠. 똑같습니다. 왜 상대방이 저렇게 이기적이지? 어떻게 저렇게 독선적인 사람이 있지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화를 낸다는 말은 여러분이 그에 대한 뭐가 부족했다는 얘기야? 이해가 부족했다는 얘기야. 공부가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우리 몸이 가지는 최초의 본능이자 최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시는 것이 공부예요. 두 번째는 우리 뇌는 이렇게 좌뇌와 우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뇌수막이라는 게 싸고 있고요. 뇌수막과 요 뼈,
흔히 말하는 해골 요 사이에는 뇌 척수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뇌와 우뇌는 뇌 척수액이라는 물 한가운데 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는 항상 물에 떠내려가는 부평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뇌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드렸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느 날인가는 떠나가죠. 왜? 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떠나간다.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니? 라고 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뭐가 부족한 거야? 그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뇌가 가지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단 말입니다. 그 세 번째,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두 번째가 유동적이다. 항상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요. 우리 여러분의 뇌는 태어나서 3살 때까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3살 때 뇌가 완성이 돼요. 지금 여러분의 이 뇌는 다 3살 때 뇌야. 그래서 어린이들은 뇌가 다 크니까 되게 이걸 잘 못 가누죠. 애들 가분수인 것이 그래서 그래요. 이때까지 뇌가 3살 때까지 완성이 되었다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10만 개씩 죽어버려요. 뇌세포가. 가만 내비둬도 10만 개씩 죽어버린다고요. 다시 말하면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 머리를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내비둬도 10만 개씩 죽는데 때리는 순간 10만 개씩 또 툭툭툭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서로 서운한 일이 있어서 뭐가 떨어진다? 정이 떨어진다 그러죠? 정이 떨어지면 그 관계가 다시 복원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정이 떨어지면. 그냥 형식적으로 다닐 수는 있어도 옛날에 생각했던 그 애틋한 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 특성이자 뇌가 가지는 특성이면서 뭡니까? 우리 인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격의 독특함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뇌가 가지는 기본 특성,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유동적이다. 세 번째는 재생이 안 된다. 뇌가 가지는 이외에 다른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시는 대인관계라든가 사회생활 또는 취직을 준비하신다거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실 때 나의 앞날을 결정짓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앞날을 결정짓는 사람이 첫 번째는 나야. 그 다음엔 누굽니까? 나를 쓸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대방 아니에요. 상대방. 상대방을 우리는 보통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분이 이런 기본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분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그렇죠. 끝으로 젊은이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면접 많이 보러 가시잖아요. 성인들도 면접 보러 가고 학생들도 면접 보러. 면접이 뭐예요 이게요? 얼굴을 맞대고 그럼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면접인가? 면접은 면접 시험에 준 말이에요. 일반 시험은 상대방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종이에다가 쓰면 되죠. 근데 면접 시험에는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잖아. 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 그걸 하시고 내가 배운 전문 지식을 무기 삼아서 저랑 인연을 맺읍시다 라고 그들한테 도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에 대한 공부 없이 전문 지식만 가지고 상대방에 도전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또 효과적이지 않은 이 젊은이들의 접근 방식이라 안타까워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가고 싶어하고 하는 조직이 무엇인가? 조직에 대한 특성을 공부하면서 인성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인의 유형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비유를 하면서 개개인의 성격, 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이해하면서 배려를 해나갈 때 올바른 사회생활을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궁금한 점이 이렇게 개개인의 성격, 개성과 그리고 우리가 공통된 성격이 있잖아요. 네, 네. 품성, 네.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가야 될까요? 네. 여기 개성은 여러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품성은 제가 뒤에 말씀드렸던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된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나 이기적이고 그리고 유동적이고 그리고 한번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회복이 어려운 이런 것이 인간 모두가 가지는 공통된 성격, 즉 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조화를 이룬다는 말은 품성을 바탕으로 내 개성을 세워야 되는데 품성을 모르고 개성만 세우면 남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독불장군이라고 불러요. 독불장군. 그래서 품성을 아시려 그러면은 서로의 약속된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간불에는 서라, 파란불에는 가라. 이런 것이 약속이 정해져야 그 다음에 내가 장기를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밑바탕에 있는 사회적인 약속인 대인관계의 기본을 익히시면 개성은 저절로 빛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개성도 중요하겠지만 네. 무엇보다 품성, 인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이해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완순의 인성 리더십 오늘 두 번째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세 번째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